안녕하세요. 오늘은 IT 용어 몇 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METAVERSE,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러다 2003년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NFT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FT.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 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갖게 된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데퍼랩스가 개발한 크립토키티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의 속성에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데퍼랩스는 2020년부터는 미국 프로농구 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다. 데퍼랩스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 74억 원에 판매됐다. 또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앨런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램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붙였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예, NF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가 B에게 거래 요청, 해당 거래 블록을 생성해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함, 정보 상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을 체인에 결합함, 거래 완료. 블록체인의 출발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했다. 이후 2009년 사토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 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종류는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블록체인 관련 용어,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바디와 헤더로 구분된다. 바디에는 거래 내용이, 헤더에는 머클 해시, 머클 루트나 넌스, 암호화와 관련되는 임의의 수 등의 암호 코드가 담겨 있다. 블록은 약 10분을 주기로 생성되며 거래 기록을 끌어모아 블록을 만들어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이전 블록에 연결하여 블록체인 형태가 된다. 여기서 처음 시작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른다. 즉 제네시스 블록은 그 앞에 어떤 블록도 생성되지 않은 최초의 블록을 말한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
그 최초로 채굴한 날짜가 24년 3월 12일이죠. 노드,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한다. 이 개개인의 서버, 즉 참여자를 노드라고 한다.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블록을 배포하는 노드의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하는 노드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새 블록이 생성된다. 노드들은 블록체인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일부 노드가 해킹을 당해 기존 내용이 틀어져도 다수의 노드에게 데이터가 남아있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은 채굴 노드가 200노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를 말한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이다. 도출되는 결과가 중복될 가능성이 낮고 결과값으로 입력값을 역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시값을 비교하면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시 함수는 SHA-1이 처음 고안된 후 더 발전된 형태의 SHA-2, SHA-256이 나왔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에 사용하고 있다. SHA-2는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해도 결과가 256비트로 도출된다. 블록체인 관련 용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은 것이 디파이에 대해서 스마트 계약,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가상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당시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다. 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렸으며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다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2019년 주요 20개국 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고 표현했으며 우리 정부는 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이러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가상자산은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 비용 등 거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이 악용될 수 있고 가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영국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IFRS는 일부 가상자산이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의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며 회계 처리상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 금융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표적인 가상자산들 201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들이 개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약 500여 개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자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자산이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유통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한 번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문제도 어려워져 희소성이 높아진다. 이더리움,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 개발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네오, 모네로, 대시, 비트코인 골드 등이 있으며 가상자산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렇죠?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이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성사된 거래는 취소하기 어렵고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이면서 장점이 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카톡으로 가서 우리 회사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채팅. 엑스피어 동영상. 엑스피어 동영상은 우리 총괄 이사님이 사업 설명하셨던 부분이고요. 서울랩스도 참여하여 엑스피어 블록체인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서울랩스 블록웨이브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네. 우리 엑스피어 공식 오프닝 웅장한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엑스피어. 네, 백서도 제가 저번에 읽어드린 적 있고요. 예, 농협으로 사슬 매니아 입금하시면 되고요. 네. RWA는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월드 에셋 대표는 RWA 노바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런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 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 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 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리얼월드 에셋 실물 자산 플랫폼 RWA 노바 3분기 출시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렸었고요. 실물 자산 평가 특허 등록, 이거는 이제 처음 난 기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월 31일 날에 난 기사네요. 그죠? 실물 자산 평가 특허 등록 물밑 작업 한창인 STO 업계. 토큰 증권 플랫폼 개발에 나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에버트레저 예술인 육성 토큰 증권 특허 등록, RWA 3분기 동남아서 ST 플랫폼 출시 앞도 하반기 디지털 자산 입법 추진 변화 있을 것 해서 그냥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큰 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실물 자산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토큰 증권 상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베스트 증권 STO 사업 본격 진출.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는 6월부터 토큰 증권 발행 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나이스 그룹 계열, 나이스 P&I와 함께 토큰 증권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다음 달 6월 1일부터 토큰 증권 평가 협의체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 평가 협의체는 토큰 증권 평가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평가 모듈 구축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나이스 P&I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의 주관사로 현재 기초자산별 가치평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토큰증권 발행 등 주요 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협의체 내 발행사, 평가사, 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6월달부터 LS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예술 투자 플랫폼 에버트레저는 증권형 토큰 거래 및 관리 시스템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버트레저는 예술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예투를 운영하고 있다. 예투 플랫폼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졌다. 이번 특허는 예술가의 작품 수익 변화 추이를 고려, 미래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조각 투자가 가능한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고 예술가의 수익을 투자 비중에 맞게 나눌 수 있다. 조영린 에버트레저 대표는 저명한 예술가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특허를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투자자를 이어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얼 월드 에셋 실물자산 플랫폼 RWA 노바 3분기 출시. 주식회사 리얼 월드 에셋은
실물 자산 토큰화 플랫폼 RWA 노바를 오는 3분기 출시한다. RWA 노바 플랫폼은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실제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실물 연계 자산은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등 실제 실물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RWA는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 월드 에셋 대표는 RWA 노바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전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 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 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 증권, 가상증권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레띠 밈코인 신규 지갑 설치자에 한해서 에어드랍 하는 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규 지갑 개설하신 분은 010-3393-5556번으로 예, 지갑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10,000개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 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두 지갑 설치하셔서 010-3393-5556번으로 입금 주소 보내주세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갑 ZIGAP 그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숫자 6자리 2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을 하겠냐라는 질문에는 노를 하시고 또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입금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니모닉이 15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가입하시고 나서 왼쪽 상단에 점 4개를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니모닉 15개는 앱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워크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진행 순서가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승급식 및 소감 발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옷을 한 벌 샀어요. 멋진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사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그래서 승급식 때 제가 올라갈 때 그 옷을 입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쪽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승급자가 돼가지고 처음은 아니지만 드레스를 입거나 뭐 한복을 입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쓰는 기회가 이번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예쁜 옷을 입고 올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옷을 주문을 해서 이따가 올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